자,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국가대표 주장에서 다시 토트넘의 캡틴으로 돌아간 이후에 열린 이번 루턴 타운. 루턴 타운과의전에서 드디어 리그 15호 골을 터트리면서 팀을 역전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 나왔는데 루턴을 상대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2대1 그것도 역전승을 손흥민 선수가 견인했다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해결사는 손흥민이다. 역전골이 폭발했다. 토트넘 루턴의 2대1 역전승 4위로 도약하며 리그 15호 골을 손흥민 선수가 달성을 해냈습니다. 아마 본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대단했던 게 손흥민 선수 사실 1대1로 지금 팀이 이렇게 좀 굉장히 쫄깃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결승골 쐐기를 박아 넣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이드부터 치고 나온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 골대 중앙에서 볼을 받자마자 칼 같은 슛으로 골망을 뒤흔들었는데요. 사실 전반전에만 해도 루턴이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의 반격이 있었죠. 전반 6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베르너가 좌측면을 질주하여 크로스로 올렸고 결국 헤드 슈팅을 날렸지만 사실 골문 옆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골대 옆을 지나고 골문 옆을 지나면서 많은 토트넘 팬들이 땅을 치게 됐는데요. 결국 득점에 실패하게 됩니다. 전반 38분 쿨루셉스키가 패스를 했고 손흥민이 이것을 받게 됐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 골문 옆으로 지나는 행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반전은 사실 1대0으로 종료가 되면서 드디어 결승 진출이 좌절되는 건가? 아마 손흥민 선수의 팬분들은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토트넘은 또 한 번 슈팅을 기록했죠. 결국 1대1 동점골이 자책골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사실 좀 황당한 자책골이었지만 1대1 상황에서 꼭 한 번 더 추가 득점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여기에 해결사는 결국 손흥민 선수였던 겁니다. 사실 역전에 실패했다라고 바라봤어요. 후반 11분 포로가 우측면 질주를 한 뒤에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 달려나가던 손흥민 선수가 원터치 슈팅을 했지만 이게 골키퍼에 막히게 됩니다. 근데 비슷한 그림으로 사실 거의 경기 종료되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으로 연결이 됐죠. 결국 후반 41분 손흥민 선수는 역습을 시작했고 좌측면으로 질주하는 베르너에게 이 공을 패스했습니다. 베르너가 문전으로 올린 걸 존슨이 뒤로 연결해주면서 사실 베르너에게 공을 주고 달려오던 손흥민 선수가 그 공을 바로 침착한 슈팅으로 처리했고 결국 수비를 맞으면서 굴절되어 골망을 가르게 되면서 역전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리그 15골을 따내면서 결국 득점 랭킹 3위에 올라갔는데요. 이 추세라면 득점 랭킹 1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경기력에 포스테코글루는 대만족을 했습니다. 소니는 당신이 보는 것 자체 토트넘의 자랑이다. 사실 굉장히 뽕이 차오를 수밖에 없었죠.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전반전부터 3분 만에 실점하면서 내내 끌려다닌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전반전이 끝났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소니 해내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실 경기가 종료된 이후 감독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이겼어야 하는 경기인데 사실 쉽지 않았다. 역전승 비결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실점한 것에 실망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선수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봤다. 더불어 우리가 앞서고 있었다면 경기를 더 편안하게 하긴 했겠지만 다시 한번 선수들의 훌륭한 태도가 있었다. 특히 역전골을 기어코 만들어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주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다. 소니는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운이 나빴을 뿐이다. 그는 오랫동안 이 클럽의 훌륭한 선수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길 바란다. 소니는 당신이 보는 것 그 자체다. 그는 정말 헌신적이고 높은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매 순간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제공한다. 소니는 그 자신과 토트넘의 자랑이라며 극찬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경기를 마치고 났는데 재밌었던 건
요 경기 이후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경기 이후의 모습들 뭐 보신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장면이 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를 마치고 많은 선수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밑에 보이십니까? 웬 어린아이가 필드로 미친 듯이 질주를 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갑니다. 이걸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본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웃으면서 가까이 아이에게 다가가며 손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안전요원은 아이를 데리고 금방 나가지만 사실 이 모습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역시 소는 다르다. 소니는 따뜻한 사람이 맞구나라고 이야기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아마 요 해프닝이 사실 뭐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왕왕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 선수들은 당황하거나 기피하거든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는 이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도 다가와서 오히려 인사해주는 모습. 요즘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연예인들이 사실 인종차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최근 오스카 시상식에서도 나온 거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이 영국에 있는 어린 외국 아이들이 우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재미있었던 거는 사실 요 장면이에요. 아마 뭐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재밌는 건 요 대목인 것 같아요. 바로 하시오카 선수가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요번 경기 끝나고 나서 많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와 인사했다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특히 이 하시오카 선수는 아시다시피 일본 국가대표 수비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수가 사실 손흥민 선수에게 인사를 건네기 이전에 주변을 굉장히 많이 맴돌았단 말이에요. 이 하시오카 선수 하면 일본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한데 사실 축구하면 한일전이고 한일전이 핫한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국가대표 선수도 이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 다 인사가 끝날 때까지 이 주변을 엄청 맴돌아요. 엄청 맴돌다가 딱 손흥민 선수가 하시오카 선수를 알아보고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러니 하시오카 선수 신나가지고 손흥민 선수와 악수를 하며 인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게 또 짧게 포착이 된 거죠. 자, 일본 국가대표 수비수 선수인 하시오카 선수마저도 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슈퍼스타임을 잘 알아보고 있다라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특히나 이 하시오카 선수뿐만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인사하려고 했었던 정말 많은 선수들이 존재했어요. 거의 뭐 줄 서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재밌는 건 이 손흥민 선수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이 어린아이에게도 다가가서 인사를 했던 만큼 이 일본 선수건 해외 누구 선수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인사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이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경기가 어땠냐라고 질문하자 매우 힘들었고 좀 사실 팽팽한 경기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경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답답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골 넣을 찬스도 있고 경기를 쉽게 끌고 갈 수 있었지만 어려웠다라고 하며 결국에는 그래도 3점을 얻어내어 기뻤다. A매치 경기들과 또 비행을 탄 이후라 체력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승점 3점은 굉장히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또 다른 질문을 손흥민 선수가 막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9번 위치에 있을 때 임무를 본능적으로 좀 잘 깨닫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질문을 하며 막판에 부담감이 좀 어땠냐라고 물어보자 뭐 어디서든 어느 포지션에서든 똑같이 하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숨을 잘 고르고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특히 전반에 너무 좋은 찬스를 놓쳤기에 공을 깔끔히 차려고 했었고 이 마지막 결승골에 대해서 수비수를 맞고 운 좋게 굴절했을 뿐이다. 개인적으로 매우 행복하게 생각한다. 최대한 침착하게 하려고 했고 사실 골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만큼 항상 경기를 할 때 침착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기뻐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골이 딱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땠냐라고 질문하자 당연히 최고였고 경기 막바지였으며 팬들 역시 너무나 응원해주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너무나 반응이 좋았다. 후반전에 그렇게 골을 넣었을 때 기분에 대해서도 미친 것 같다. 정말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경기가 거의 막바지에 이렇게 내몰리듯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진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좀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쉽게 일어나가기를 원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죠. 어찌됐건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좀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손흥민 선수의 이번 15호 골, 지금 많은 대한민국 팬들에게 지금 사랑받고 있고, 특히나 골을 넣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꾸벅 숙여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본 한국 팬들은 늦은 시각까지 12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늦은 시각부터 경기를 관람했을 한국 팬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저렇게 고개 숙여서 카메라에 인사하는 모습마저도 너무 인성 바르다. 역시 소니는 달랐다라는 극찬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리그 15골을 넣으며 이제 득점 랭킹도 1위까지 넘볼 수 있는 상황에 온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와의 사태로 많은 이 국민분들이 좀 안타까워했었던 손흥민 선수지만 그의 경기력에는 1의 흠집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면서 뿌듯해하는 많은 국민분들의 바람이 아닐까. 사실 모두가 포기한 85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상황에 손흥민 선수의 침착했던 강력한 슈팅 한 방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나, 손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않나. 캡틴 손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고 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지를 스스로 증명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황선홍호가 엄청난 축포를 터뜨렸죠. 아마 본방사수 하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황선홍호 드디어 탁구게이트의 논란을 딛고 8경기 만에 무실점 승리를 해냈다. 태국 원정 3대0 완승 결과가 온 뉴스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론전에서 이번 한국 축구 너무나 좀 졸전을 면치 못한다라는 비판이 참 많이 쏟아졌고 그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탁구게이트가 가장 그 중심에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태국 1차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졸전을 면치 못하며 피파 랭킹 22위와 100위가 넘는 팀 간의 이런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순위 차이에도 참 황당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국가대표인데 이번에 드디어 3대0 완승. 그래, 이게 맞지?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있었는데요. 자, 블랙핑크 리사. 태국전 경기장에서 반반 응원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블랙핑크의 리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태국 국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국민으로서도 또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 팬들을 위해서도 반반 응원을 해서 회자가 되고 있을 만큼 이번 한국과의 태국전 아마 양국이 굉장히 좀 긴장했었던 경기가 되지 않았나. 당초 사실 무난하게 한국이 승리하지 않겠나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참 힘겨운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점 하나 없이 3대0 완승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 뒤에는 손흥민이라는 캡틴 손, 엄청난 월클 선수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많이들 드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손흥민과 인사하고 싶어서 경기 이후 줄 서고 있는 태국 선수들이라는 글자가 아마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끈 한국 축구대표팀이 드디어 3대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이 태국 선수들 유니폼이 파란색인데 이 우리나라 국가대표와의 경기가 끝난 이후 손흥민 선수와 인사하기 위해서 막 줄을 서고 있을 정도로 이 굉장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만한 결과를 가져왔을 만하다라는 모습을 오늘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지 않았나. 예선 경기 무려 4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총 5골을 넣은 캡틴 손. 은퇴 고민 하지도 마라.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축구 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은퇴를 한다면 이 국가대표 누가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활약을 바로 손흥민 선수가 끊임없이 보여줬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사에 그렇게 나온 거죠.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8경기 만에 무실점 경기도 해내면서 드디어 마지막 경기에서 첫 승을 거둬낸 이 손흥민 선수의 파워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전에는 사실 아쉬움의 탄식을 내뱉기도 했는데 결국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자신이 놓친 기회를 만회하면서 후반 9분 바로 이강인 선수의 침투 패스를 받고서 상대 수비수를 멋지게 제끼면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키퍼 다리 사이로 넣는 골. 정말 어려운 골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골을 성공시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그 탁구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 선수,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드디어 빛났다라는 겁니다. 이강인의 도움과 손흥민의 골, 한국이 3대0으로 태국을 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번 정말 6만 명에 가까운 이번 스타디움 경기장은 진짜 파란색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굉장히 심적인 부담감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심적 부담감은 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었지 않았나. 오죽했으면 이번 태국전에서 구단주가 비기면 1억, 이기면 3억, 말도 안 되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는데 뭐 1억은커녕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습니다. 3대0으로 완패를 당했기 때문이죠.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놀라우면서도 감동적이라는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고 이강인이 돕고 한국과 태국의 원정 3대0 대승에 대한 기사가 마구 쏟아졌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합작골. 저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기가 막히게 패스를 넣어줬고 이걸 받아 그대로 수비수를 제치면서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왜 해외에서 이강인, 손흥민 두 사람의 조합을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당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하극상 논란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아직도 국민분들 사이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정도인 상황인데 이강인 선수가 꼭 이번 태국전과의 경기에서는 활약을 해주어야 한다 강조드렸는데 제가 볼 땐 이제는 제가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보단 앞으로 이 손흥민 선수와 국가대표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점차 나아지는 행보에 대하여 좀 제대로 된 뉴스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이강인이 경기 좀 했다고 그 사이에 또 이강인 선수를 옹호하냐 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어찌됐건 활약을 해냈지 않습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하며 못한 건 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올바른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득점을 합작하면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진한 포옹을 나눴거든요. 오랜만에 안아보니 귀엽더라 라는 이야기와 함께 요게 손흥민 선수 가서 폭 안긴 게 이강인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 이강인 선수의 가식보다는 정말 운동선수로서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준 손흥민이란 주장이 정말 대단한 주장이구나. 저는 뭐 이런 복합적인 생각이 들면서 좀 뭉클했거든요.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사가 막 쏟아지죠. 캡틴의 미소 손흥민, 강인이 오랜만에 안아보니 너무 귀엽네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냅다 달려가서 안았는데 사실 이때도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은 여전히 이렇게 테이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 안긴 이강인 선수나 그걸 또 거부하지 않고 기뻐하며 안아준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면 황선홍 감독이 이 운동선수는 운동장에서 모든 걸 풀어야 한다라는 그 말이 이제 좀 적중을 한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 또 축구 팬분들이 이 장면을 감동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직접적인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 선수가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뜨겁게 끌어안으며 탁구 게이트의 아픔을 지우는 듯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장 내에서 두 선수의 진짜 화합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국민이 바랬던 뜨거운 포옹이었다.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강인과 오랜만에 안아봤는데 너무 귀여워요. 자, 바로 경기 직후 손흥민 선수의 속마음 인터뷰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강인 오랜만에 안아봤는데 너무 귀여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쭉 보면은 경기 이후 손흥민은요, 방송사 인터뷰에서 며칠 전에 상대로 만났는데 내용은 만족스러웠으나 경기가 비기면서 부정적인 시선들이 선수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더운 날씨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선수들의 헌신, 노력으로 좋은 경기를 해냈고 기분이 너무나 정말 좋다. 오늘은 분명히 보셨을 것이다. 한 팀이 되어서 경기를 해냈다. 무실점 승리를 해서 너무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득점 이후 이강인과 포옹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다. 축구를 하다 보면 욕심이 다 크다 보니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이강인은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훌륭한 선수로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 100% 확신한다. 맨날 말해왔지만 이강인은 기술, 능력이 정말 뛰어나며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갈 선수이다. 행동 하나하나가 5천만 국민들이 볼 것으로 이제 알 것이기에 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강인을 오랜만에 끌어안아 봤는데 너무 귀엽다. 자랑스럽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분명히 쉽지 않았다라고 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이 와중에도 선수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 환경이 다른 잔디에서 어려운 경기를 했을 텐데 선수들이 한 발씩 더 뛰면서 좋은 경기를 해냈다.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결국 손흥민에게 안긴 이강인, 운동장에서 풀어야 한다던 황선홍 사령탑의 뚝심이 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징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모습들이 여전히 뉘우치지 않는 것 같다. 비판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이번 경기를 보면서 이강인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 두 선수 모두가 이 탁구게이트에 있었던 이런 국민분들의 많은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뛰어다녔거든요. 그 결과가 3대0 완승이라는 결과를 내지 않았나. 우스갯소리로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이러니 한국 축구는 굉장히 좀 비판을 들어야 결과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웃는 우스갯소리들도 인터넷 댓글들로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오죽했으면 이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이강인이 자기 도움으로 손흥민이 골을 터뜨리자 한 행동이 눈물 나는 장면이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이 1대0으로 앞선 후반 9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뒤 상대 수비수 하나를 앞에 두고 강력한 왼발 슈팅을 날렸다. 이 슈팅이 태국 골키퍼의 발을 맞고 그대로 빨려 들어갔다. 골이 터지자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손흥민은 달려와 안긴 이강인과 격하게 포옹하면서 골의 기쁨을 나눴다. 둘의 포옹 세레머니는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했을 축구 팬들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기에 그야말로 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감동적인 장면이 골 터지자마자 달려간 이강인 선수와 그를 안아준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아마 온 국민들에게 눈물 나는 장면으로 기억됐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캡틴 너무 보기 좋네. 토트넘 바로 캡틴 손과 이강인 선수의 포옹 사진까지 내걸었다.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왼발 슈팅으로 태국의 골망을 갈랐다. 이어 손흥민과 이강인은 포옹을 하며 아시안컵에서 일어났던 다툼을 모두 씻어버렸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도 공식 SNS에 손흥민과 이강인의 포옹 사진을 게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거 국가대표만
갔다 왔다 하면은 다치고 오히려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안 좋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드디어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면서 이강인 선수와의 호흡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사실 이강인 선수와의 다툼이 공개됐을 때 토트넘 현지 팬들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굉장히 거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포옹하고 다시 돌아온 것을 보면 사실 이 모습이 정상이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이 더 많았던 것이 두 선수의 진짜 사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화합이 이번 태국전에서 이렇게 좀 많은 국민분들을 감동시킬 만큼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 비판 여론이 여전히 일고 있는 가운데 제 영상의 조회수도 계속 하락하는 걸 보면 점차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아마 그 숫자가 배로 늘어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이강인 선수 이제 용서해줘도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징계를 받아야 하는 논란의 중심에 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 매우 궁금합니다.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졌었단 말이죠. 안표값이 10배나 치솟았다. 5만 관중이 몰리자 억대 포상까지 예고하며 방콕, 태국이 들끓는다. 한국 장외 변수를 넘어야만 한다. 자, 무슨 기사겠습니까? 바로 26일 태국과의 2연전이죠. 자, 몇몇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태국전 뭐 사실 그냥저냥 경기해도 우리나라 뭐 월드컵 진출은 따놓은 당상 아니냐? 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금 태국에서 큰 사건이 되고 있는지 안표값이 무려 10배나 치솟게 됐습니다. 5만 관중이면요, 우리나라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비슷한 규모의 엄청나게 많은 태국 자국민들이 모이는 아주 성지와 같은 이 스타디움에서 과연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을까? 승리를 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선 이런 기사가 하나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태국 파격 포상금까지 걸었다. 한국과 비교도 1억, 이기면 수당 3억.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포상금을 걸었어요. 이번 태국이 한국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가 되자 우리나라가 정말 굴욕적인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2차전에서 최소 비기거나 승리하겠다라는 의지가 태국에서 엄청나게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들끓을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 있었던 경기에서 졸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금 기사를 좀 읽어보면 태국 축구협회가 한국전을 앞두고 파격적인 포상금까지 걸었다라는 소식이 일파만파 번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과 비기기만 해도 우리 돈으로 약 1억 1천만 원의 포상금, 이기면 약 3억 3천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걸었다란 얘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태국 축구협회가 사실 기존 한 번 승리할 때마다 3,7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걸었는데 이게 비기고 나니까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만큼 태국 내에서는 엄청나게 열기가 뜨겁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태국 현장에서의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던 손흥민, 하지만 언제든 득점할 수 있는 선수다. 바로 태국 기자가 평가한 한국 축구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태국 기자가 바라본 지난 한국전은 어땠을까? 황선홍 감독이 지휘한 한국전, 무승부에서 1차전에 그쳤지 않습니까? 먼저 웃은 쪽은 한국 쪽이었습니다. 전반 42분 정우영의 패스와
이재성의 컵백에 이어 손흥민이 깔끔한 마무리로 골망을 갈랐지만 결국 동점골을 먹게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결국 최후의 2차전 결전이 임박했고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가 펼쳐질 이 국립경기장에 이 태국 일간지 마띠천 소속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한 다음 여러 질문을 선사했는데 황선홍 경기에 대한 평가를 묻자 한국은 원했던 만큼 득점 찬스를 찰리지 못했다. 몇몇 선수들은 컨디션 저하가 느껴지기도 했다. 김민재의 경우 사실 태국 선수를 막는 데 실패했고 한국이 라인을 높이고 공격하면서 김민재가 책임질 지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약간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 득점할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위협적일 것이다. 쉽게 말해서 어떻습니까? 한국 축구의 전력이 많이 떨어지게 된 건 심적인 부분이 커버였다라고 보여지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국을 상대하지만 쉽지 않은 경기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피파 랭킹 차이도 엄청나고요. 한국과 태국은 전력적인 차이가 명확하고 정말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만에 하나라도 비기거나 태국이 승리할 경우 이거 정말 엄청난 굴욕적인 역사가 또 한 번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언론사에선 지금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기에 굉장히 급급합니다. 한국 축구의 운명이 걸린 태국 원정, 결국 손흥민, 이강인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러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공든탑이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 왜인 줄 아세요? 지금 태국전에서 1대1 무승부를 했기 때문이고 지금 보면 이번 태국 원정에서 승리를 해야 최종 예선 진출 가능성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만에 하나 패배할 경우 2차 예선부터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본선 탈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2차 예선에서 조 2위 이상을 차지해야만 최종 예선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한국이 태국에게 패배하고 동시에 중국이 싱가포르를 이기게 될 경우 한국과 태국, 중국이 나란히 승점 7점을 기록하면서 2차 예선부터 월드컵 진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파 랭킹 22위의 한국이 한참 아래라고 평가받던 태국 101위입니다. 101위. 이들과 비교서 아시아 국가 4위로 추락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거죠. 결국 태국전에서 그나마 승리를 해야 면을 세울 수 있는데 만약 패배를 하게 된다면 4월 발표 예정되어 있는 피파 랭킹에서 호주 23위의 호주에게 역전당할 수도 있습니다. 피파 랭킹마저도 떨어지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이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난달 기준 아시아 피파 랭킹 최상위는 18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그 뒤를 이란, 한국, 호주가 쫓고 있는데 지금 태국에게 발목 잡힐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피파 랭킹이 하락하면요. 더 큰 문제는 차기 월드컵 진출에도 악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